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중단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시작합니다.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이고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지? 일단 세타를 보니까 얘가 2, 4분면의 각이라는 걸 이제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야. 이건 우리가 좀 이론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이죠.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이다.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고, 이제 우리 학습지, 그 삼각함수의 첫 번째 학습지에 보면은 이론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것만 얘기하면은, 자, 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동경이 이루는, 그 시초점과 이루는 각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n 파이가 된다는 거거든? 선생님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자, 이런 원리가 될 거야. x축, 그 다음 y축 이렇게 그리고, 그럼 얘가 x축이고 y축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원이 있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동경을 생각할 건데 동경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고 그럼 이제 알파를 생각을 할 때 알파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아가지고 자 이만큼이 알파라고 치자. 그 다음에 베타라는 거는 초록 색깔인데 얘를 초록 색깔을 베타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공통된 영역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은 조금 이제 공통된 이제 각이잖아.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빼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같이 없어져 가지고 한 바퀴 360도니까 2파이죠. 2파이의 n 2파이를 n번 돌린 것만큼 자 이런 식으로 2n파이 꼴로 나타나게 될 거야. n 자리엔 정수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주목해야 될 게 4세타가 있고 세타가 있는데 그래서 뺄셈을 하면은 2n파이가 된다는 거야. 자, 식을 써볼게요. 4세타 마이너스 세타를 해주면은 얘가 3세타인데 얘가 2n파이가 된다는 거네. 얘들아 되겠니? 그럼 세타라는 걸 다시 쓰면은 3분의 2n파이가 이렇게 되고 그럼 n자리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겠죠. 자, n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나씩 해볼게요. n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은 세타가 뭐가 되냐? 그럼 세타도 0이 되겠지. 그다음 n에다가 1을 대입해요. 그러면은 세타는 3분의 2파 이렇게 될 것이고 n에다가 2를 대입할 거야. 그럼 세타는 뭐 3분의 4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n이 3이 되면 이제 여기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서 0, 1, 2만 살펴봐도 충분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 2, 4분면에 있는 건 뭐냐? 자, 여기 있는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자동차에 장착된 와이퍼를 작동하였더니 길이가 50cm인 와이퍼가 5분의 4파이만큼 부채꼴 모양으로 회전하였다. 이 와이퍼에서 유리를 닦는 고무판의 길이가 40cm일 때 고무판이 회전하면서 닦은 유리창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우리가 일단 부채꼴에 대한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치? 자, 부채꼴에 대한 걸 좀 쓰고 갈게요. 자, 부채꼴에 대해서 일단 부채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호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넓이의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자, 부채꼴이라는 건 일단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부채꼴 만들어 볼게요. 보통 미지수를 표현할 때 반지름을 R,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호의 길이라는 거는 L을 얘기하는데 L이라는 거는 R과 세타 그러니까 반지름과 중심과 길이를 곱하기만 하면은 호의 길이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알고 있을 거고 넓이 S는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R 세타가 L이니까 2분의 1 RL이라고 쓸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쪽에 초록 색깔에 있는 넓이가 될 건데 초록 색깔에 있는 넓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전체 큰 부채꼴이 있을 거야. 전체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에 이 넓이를 빼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넓이 공식 S가 2분의 1 R 제곱 세타니까 자, 우리가 좀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있는 여기 있는 반지름을 R2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부채꼴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할게요. 자, 어차피 중심과의 크기는 세타고 똑같으니까. 그럼 식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2분의 1에 R2의 제곱의 세타고요. 2분의 1에 R1의 제곱의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공통 부분을 묶어낼게. 자, 그러면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세타를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R2 제곱 마이너스 R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보니까 R2라는 거는 여기 들어가는 건데, 전체 부채꼴의 이런, 전체 큰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얘는 50이 되겠지. 자, 50의 제곱. 그 다음에 R1이라는 거는 여기 나머지, 여기 작은 부채꼴인데, 이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자, 여기 반지름은요, 그냥 10cm가 될 거야. 그럼 여기 10이 들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세타를 보니까 세타가 5분의 4죠. 5분의 4 여기다 집어넣어 줄게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 파이 곱하기 뒤를 보니까 50제곱 25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겠지. 락 날아가서 2400 되고요. 여기도 약분이 돼서 2가 되겠지. 자, 그럼 5가 이렇게 곱해지니까 얘는 480이 이렇게 되고요. 480에다 2를 곱하니까 960 파이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8번 다음 삼각함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보면은 사인 함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잖아. 자, 주기가 자, 2파이 그러니까 36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사실 뭐랑 똑같냐면은 자, 사인에 360도 빼요. 자, 마이너스 30도랑 똑같고 근데 사인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함수로 알고 있잖아. 자,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사인 30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코사인이에요. 자, 코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함수니까 안에 마이너스가 있든 없든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로 바꿔주시고 4분의 파이는 45도잖아. 자, 코사인 45도. 특수강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탄젠트죠. 탄젠트도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탄젠트는 주기를 파이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 파이를 한번 쳐서 빼줘도 사실 값이 똑같을 거야. 그럼 탄젠트 3분의 파이니까 얘는 60도지. 탄젠트 60도도 특수각이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탄젠트 60은 1. 1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다시 잘못 말했지? 자, 탄젠트 60도니까 천천히 쓰자. 자, 탄젠트 60도라고 탁 쓰시고 얘는 루트 3이죠. 자, 루트 3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9번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강인지 말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자, 탄젠트는 우리가 다시 쓰면은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코사인이 약분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코사인은 플러스고 그 다음에 사인은 마이너스인 자 그런 사분면을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럼 얘들아 9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올사안코아니겠어?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올사안코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일단 올사항코를 조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쓰지 말고 이제 1사분면은 올, 2사분면은 사인, 3사분면은 탄젠트, 4사분면은 코사인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지. 이제 삼각함수 부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면은 코사인이 양수니까 자 코사인이 양수인 부분은 어디인 거야? 여기 2사분면이랑 3사분면 안 되고 이쪽 부분이 코사인이 양수인 부분이겠지? 두 번째, 사인이 음수인 부분이에요. 자, 사인이 음수인 부분은 이제 1사분면이랑 2사분면은 양수니까 자, 이 부분이 되겠지. 그럼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는 4사분면이 되겠다. 그래서 1번은 제 4사분면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비슷하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볼 건데 두 번째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자, 탄젠트라는 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자, 여기 있는 건 사실 뭐랑 똑같냐면은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이랑 똑같거든. 근데 사인 제곱은 제곱을 했으니까 항상 양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는 플러스 무조건 항상 양수죠. 근데 전체가 음수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코사인은 뭐가 돼야 되겠어? 이제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제가 사인 제곱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음수인 거 알 수 있고요. 코사인이 음수고 사인이 양수인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음수랑 이제 양수랑 곱해야지 이제 음수가 되니까. 그럼 끝났네.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잖아.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왼쪽 거 다시 쓸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사인이 플러스인 걸 생각해야 되니까 이 위쪽일 것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걸 생각해야 돼요. 코사인이 마이너스인 걸 생각하면은 이쪽 부분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 2사분면, 2사분면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0번 세타가 3, 4분면에 각일 때 자 다음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0번은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사각함수 사이의 관계는 이걸 의미해요. 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세타는 1이 된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저희 문제 어떻게 풀어내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잖아. 자, 여기다 대입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사인 값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제곱 바로 한다. 그러면은 25분의 9가 되겠지. 더해서 1이 돼야 돼. 더해서 1이 되려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돼야 되냐? 그럼 25분의 16이 돼야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코사인 세터를 제곱하니까 25분의 16이 됐죠. 바로 알 수 있는 게 코사인 세터가 5분의 4 아니면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사실 조건을 보면서 이제 옳사 않고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타가 3, 4분면이라 그랬거든? 그럼 올사탄이니까 3, 4분면에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작아질 거야. 자, 그래서 옳지 않고 사각함수 부호에 의해서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고 5분의 4는 땡탈락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10번의 1번은요 마이너스 5분의 4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얘들아 이렇게 해결해도 되는데 자, 다르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이 두 번째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줄 건데 자 이것도 알고 있어. 자, 첫 번째 풀이는요 자, 우리가 삼각함수 관계로 풀어낸 거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요 자, 삼각형법으로 한번 해볼게. 자, 삼각형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 이제 삼각비로서 한번 구해보는 거야.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부호를 무시하고 직각 삼각형을 작성해 주세요. 그럼 여기도 부호를 무시하고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 되도록 직각 삼각형 만드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직각, 직각, 직각 삼각형. 그럼 이제 빗변이 5고 사인이니까 이제 높이가 3인 자, 이런 직각 삼각형이겠지. 자, 두 번째는요. 피타고라스 정리 가지고 남은 변을 표시해 주세요. 그럼 5고 3이니까 여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바로 뭐겠어? 시작. 네, 4라고 바로 알 수 있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삼각비로 이제 이제 삼각함수를 이제 작성을 해준다는데 자, 여기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게 부호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사실 부호를 체크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올사항코로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부호 체크는 이제 올사항코로 체크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사각함수를 작성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가 세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코사인 세터를 구하고 있으니까 코사인 세터는 빗변분의 밑변 아니겠어? 자, 그럼 5분의 4 이렇게 딱 쓰는데 그냥 5분의 4로 그냥 쓰면 틀린다는 거야. 부호를 체크해야 돼요. 항상 삼각형법에서는. 근데 올사항코에서 보면은 세타가 3, 4분면이니까 올사항코에서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만 딱 붙여주면 된다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걸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삼각형법을 이용하면은 자, 2번 문제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삼각형법을 한번 풀어볼게. 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에 자, 그럼 직각삼각형 일단 만들어요. 그럼 탄젠트가 3분의 2니까 자, 밑변분의 높이가 3분의 2라는 거야. 그러면은 3, 2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니까 부호를 무시하고 직각삼각형을 작성을 했죠.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자, 빗변을 작성해주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몇이야? 시작. 그죠? 루트 13이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사인 세타를 작성을 할 건데, 자, 부호를 무시하고 일단 써봐. 루트 13분의 2 이렇게 탁 쓰는데, 자,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마지막에 부호를 체크하는 걸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그럼 3, 4분면일 때 탄젠트만 양수니까 사인은 사실 마이너스 값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까먹으면 안 되겠죠. 유리화시켜서 루트 13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루트 13 곱했지. 13분의 2 루트 13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관계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자, 여기에서는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는 제곱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었을 거야. 제곱 계산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삼각형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다. 자, 실전에서 이렇게 많이 풀거든요. 자,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11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루트 6이래요. 자, 탄젠트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탄젠트의 값은 바꿔서 쓰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이거의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이 될 거야.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공식 상함수의 관계를 좀 써보면 좋겠죠. 자, 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1이 되는 거 알고 있어. 그럼 얘도 유리화를 다시 통분해주면은 사인분의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이거 아니겠니? 그럼 위에 게 그냥 1 되니까 사인 코사인분의 1.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얘를 사실 구하는 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위의 식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제곱의 이제 코사인의 합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게.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자 그러면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인 제곱 플러스 2배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그냥 1 되잖아. 그럼 다시 써보면은 1 플러스 2배의 사인 코사인이 될 거예요. 자 문제에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이 2분의 루트 6 얘가 2분의 루트 6이라고 했어. 자 제곱을 처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자, 4분의 6 이렇게 되고 약분 치면은 얘가 2분의 3 이렇게 될 거야. 되겠니? 1 넘겨주세요. 1 넘겨주면은 2분의 1이라는 게 2배 사인 코사인이 되고 넘겨주면은 네 따라서 사인 코사인은 4분의 1이 될 거야. 사인 코사인이 4분의 1이니까 자, 역수 취해주면 되겠죠. 4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2번 다음 함수의 주기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공식을 잘 알면은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자, 상학함수는요 여러 가지를 잘 암기를 하고 원리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A의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주기와 최대 최소를 바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원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 결과만큼 이렇게 될 거예요. 주기라는 거는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눠주면 될 것이고 우리가 최대랑 최소를 얘기할 건데 자, 여기 a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최대가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될 거야. 제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주기 볼 건데 주기 얘는 그냥 1이 숨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1 자리를 b 자리에 그냥 넣어주면 되니까 주기라는 거는 2파이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볼게요. 자, 최대 그 다음에 최소 나눠서 보자. 그럼 절대값인데 그럼 여기에서 절대값 생각해보면은 3이 있는데 3 그대로 써주시고 d는 그냥 플러스 0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가 3이 되고 최소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번이 조금 더 까다롭죠. 같이 한번 볼게요. 좀 앞에 지워주고 그럼 일단 봤을 때 우리가 여기 B자리에 들어가 있는 걸 볼게. 자 그럼 B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4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다가 4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4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주기는 8파이가 됩니다. 자, 분모에서 4분의 1 분수니까 한 번 더 4를 곱해줘야 되겠지. 자 최대 구해볼게요. 최대인데 일단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겠지. 최대는 3이 되고 최소는요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 그냥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8파이 3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3번 어느 건물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사로를 만들려고 한다. 경사로의 경사도가 19분의 1이 되도록 할 때 삼각함수표를 이용하여 지면과 경사로가 이루는 가게 크기가 약 몇 도인지 구하세요.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은 일단 가게 크기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얘를 세타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세타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경사도가 19분의 1인데 경사도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이라 그러거든. 사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사도는 뭐랑 똑같냐면은 탄젠트랑 똑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19분의 1이라는데 19분의 1이 탄젠트 세타가 19분의 1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가 사실은 이제 19K라고 생각하고 얘가 그냥 K라고 생각하면은 19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럼 탄젠트 세타가 19분의 1이니까 삼각함수 표에서 탄젠트 세타가 19분의 1이 될 때 자 그때 세타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세타는 약 3도 이 정도 될 거야.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19분의 1이다. 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4번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 사이래요.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범위를 체크해야 돼. 자, 왼쪽에는요 보니까 등호가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등호가 포함되지 않아 있어. 자 여기다 낚이면 안 된다.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방정식을 푸는데 어쨌든 코사인이 있고 사인이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코사인으로 통일할지 사인으로 통일할지 고민이 좀 될 건데 얘들아 기준을 항상 1차항을 기준으로 통일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 줄게. 그래서 1차항 기준으로 정리를 한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을 거거든.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게, 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럼 코사인 제곱 넘겨주면은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공식 사용해서 자, 오른쪽을 바꿔줄게요.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 자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코사인 제곱이 어디에 있나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없어지겠지? 그럼 남아있는 게 여기 2의 코사인 x라고 씁시다. 네, x는 1이 되는 거니까 넘겨줄게. 따라서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자 그런 x를 찾고 있는 거야. 자 실근을 바로 찾기 어려우니까 이제 함수로 바꿔서 교점으로 찾아볼게요. 자 그럼 일단 코사인 x는 2분의 1 그럼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2분의 1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자, 교점을 찾아주면은 교점이 실근과 대응하니까 자, 우리가 실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 그려. 자, 그럼 이렇게 그려주시고,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한 주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인데, 자, 2파이일 때 이제 비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코사인 x가 2분의 1이고요. 자, 얘가 코사인 x예요. 1이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이렇게 써주자. 이렇게 해서, 얘가 1이고요. 최소값이, 네,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이제 y는 2분의 1 여기 상수함수라 그랬어. 자 그럼 이쯤에 2분의 1이 있을 거고 2분의 1이랑 뭐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그럼 교점을 보니까 여기는 초록 색깔 점 하나 초록 색깔 점 두 개 이런 식으로 될 거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쉽게 하나 찾아낼 수가 있는 게 자 여기에 있는 값 하나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잖아. 자 왜냐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특수각을 하나 찾으면 돼요. 자 따라서 x를 찾아주는데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특수각은 몇 도겠어? 그치 3분의 파이겠죠. 자 60도가 될 거야. 그럼 다른 하나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다른 하나를 사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삼각함수는 이제 대칭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자 이거 파이가 될 건데 파이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쪽의 길이와 이쪽의 길이가 똑같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얘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값을 이제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누면은 파이가 될 거야. 이렇게 자, 우리가 선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코사인 x는요. x는 파이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자, 선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파가 방금 3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더해서 이제 절반을 하면은 파이가 되니까 이거 2를 곱해줘.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2파이가 돼.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서 2파이가 되니까 베타는 뭐가 되면 되겠어? 그지 3분의 5파이가 되면은 두 개를 더해서 2파이가 되겠죠? 3분의 5파이.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주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일단 식을 정리를 해서 코사인 x가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잘 했을 거야. 그럼 이제 방정식에서 실근을 바로 찾기 어려우니까 함수로 돌려가지고 푸는 건데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 코사인 x를 그리고 상수함수 2분의 1을 그려요. 그럼 이제 0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특수각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왜냐면은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잖아. 자, 다른 하나를 구해내는 거는 삼각함수의 이런 대칭성으로 구해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sin x를 일단 묶으면은 루트 2의 sin x 플러스 1은 0 되겠지. 자, 0 되는 sin x를 이제 살펴보면요. 자, sin x는 0이 되던가 아니면은 이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하는데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면은 대입을 하면 0이 되겠지. 자, 그럼 sin x가 0일 때랑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일 때를 찾아주면 되겠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sin x는 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얘들아, 그래프를 좀 잘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sin x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0부터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자, 얘가 1이고요. 자, 이쯤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범위를 잘 봐야 돼. 2파이까지고, 파이고, 0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일단 0, sin x는 0을 봐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이 생기겠죠. 그럼 교점을 생각해 보는데 교점이 생기는 지점은요. 자, 0일 때가 하나 생기고 파이일 때가 하나 생길 거야. 자, 주의해야 돼요. 자, 이 파이는 처음에 범위 안 들어가 있었어. 자, 그래서 sin x는 0에서 찾아낼 수 x는요. 자, x는 0이 되고 파이가 될 거야. 얘들아 되겠니?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일 때를 찾고 있어.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일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럼 한 이쯤에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있을 거야. 얘들아, 되겠니?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자, 사인이잖아요.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는 거는, 자, 일단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게 135도를 찾아낼 수 있거든? 자, 135도. 사인의 135도일 때 일단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135도니까 얘는 4분의 5파이 탁 써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제 대칭성을 또 활용할 건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누면은 이 가운데 있는 여기 있는 선이 될 건데 이거는 3파이를 2로 나누게 되잖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주면은 3파이가 될 거야. 그럼 얘가 알파였으니까 베타는 두 개를 더해가지고 3파이가 되는 베타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베타를 찾아주면 되니까 이제 4분의 7파이. 그럼 두 개 더하면 이제 3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4분의 5파이와 4분의 7파이가 알파랑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일단 범위를 잘 봐야 돼.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자, 범위를 보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럼 범위를 보니까, 사인 함수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 기함수야.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이지?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그리시게 되겠지?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그 다음에 1까지니까 그럼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한 이쯤에서 2분의 1이고 이쯤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겠니? 자, 근데 우리가 부등식을 풀라는 거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에 있을 때, 여기 범위에 있을 때, 이 범위에 있을 때, 좀 더 크게 볼까? x의 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되겠니? 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x의 값이지. 그럼 일단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사인의 30도가, 사인의 6분의 파이가 우리가 2분의 1인 걸 알고 있잖아. 자, 그래서 얘가 6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사인이라는 건 이제 기함수니까, 그러니까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까지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탄젠트도 알아볼게요. 탄젠트도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조금만 크게 그려보자. x랑 y를 이렇게 그려요. 그리면 일단 보는데, 자, 사인 탄젠트인데, 탄젠트 일단 점근선부터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점근선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 보자. 점근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볼게요. 그럼 일단 보는데, 탄젠트가 우리의 범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였거든? 그러면 범위를 일단 생각해서 점근선 그려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없이 커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없이 커지는 형태가 되겠죠. 다시 그려줄게. 한없이 커지는 형태.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탄젠트가 1이랑 마이너스 루트 3 사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1과 마이너스 루트 3은 어디쯤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 한 이쯤 해가지고 1이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하는 거야. 한 이쯤 해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일 거야. 그럼 1일 때, 그러니까 탄젠트 x는 1인 걸 찾고 있는데, 어쨌든 2분의 파이. 우리가 특수각에서 하나 찾을 수 있잖아. 자, x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45도일 때야. 아, 이때 4분의 파이일 때가 될 것이고, 자, 우리가 구하는 범위는 여기 있는 이 범위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원하고 있는데, 사실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탄젠트 x가 루트 3이 되는 특수각을 찾아봐. 그럼 x가 이제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한 이쯤에 해가지고 3분의 파이가 돼서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파이 콤마 루트 3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원점 대칭이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걸 확인해 줬으니까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답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x의 범위는요. 자, x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6번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중심과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일단 여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미지수 놓기가 핵심이 될 거거든. 자, 미지수 놓기 자, 일단 써주시고 자, 하나 더 필요한데 우리가 식 세우기가 필요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미지수 이렇게 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식을 한번 세워서 풀어볼까? 자 이런 수학적인 직관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일단 부채꼴 그려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부채꼴 하나, 부채꼴 하나, 그 다음에 부채꼴 하나. 자, 이런 식으로 부채꼴을 만들면은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해 줍시다. 둘레 길이가 16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거 스스로 미지수 놓기 해야 돼요. 자, 이렇게 R로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자, 이렇게 스스로 미지수 놓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반지름이 R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R이 될 것이고 둘레의 길이가 16이라 그랬거든? 그럼 R이랑 이 호의 길이를 더했을 때 16이 돼야 돼. 그러니까 16 마이너스 2R 이렇게 딱 써주면 되겠죠. 그럼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중심과의 크기를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넓이 S라는 게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고요. 2분의 1 RL도 있을 거야. 어떤 거를 쓸까 고민하다가 L이라는 게 16-2R이잖아. 이번에는 2분의 1 RL을 쓰도록 합시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반지름과 그다음 호의 길이가 다 R에 대한 미지수로 돼 있어. 그럼 이제 넓이를 생각해 볼게요. 넓이 SR이라고 딱 쓰자. 왜냐면 R에 대한 함수거든. 이거는 2분의 1 RL이 될 것인데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6-2R이 될 거야. 바꿔줄게요. 2분의 1 이제 분배해주면은 R 곱하기 8-R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자, 정석대로 갈게요. 자, 그럼 얘도 이제 분배 법칙 해주면은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8R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묶어내세요. R제곱 마이너스 8R이 되고,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려면은 16을 더하고 16을 빼주면 되겠지. 자, 16이 나온 게 된 거는 이제 1차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해준 거다. 그러면 얘를 바꿔줄 건데 여기를 바꿔주시면은 그럼 마이너스를 하나 해가지고 얘는 밖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플러스 16으로 빼주시고 마이너스 앞에는 완전제곱식 R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2차 함수를 그려볼 건데 2차 함수가 스르륵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고 최대가 나올 때 우리가 구하는 게요. 네.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넓이 SR을 나타낸 거잖아. 그럼 이 역의 최대값은 사실 R이 4일 때 16이라는 최대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에 반지름 R이 4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L이라는 게 16-2R이라 그랬어. 그래서 R 자리에 4를 대입해요. 그럼 16-8이니까 따라서 자, 우리가 L이라는 것도 16에서 8을 빼니까 8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R이 4고 L이 8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세타를 구하고 있고 그럼 세타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하니까 R 세타는 L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R이 4였고 L이 8이었으니까 세타는 2가 되면 되겠죠. 그 세타는 2. 2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미지수 놓기랑 식 세우기를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17번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가 같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BCD에 대해서 ABCD의 곱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세요.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일단 주기부터 볼게요. 자, 주기를 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하나의 주기가 될 거야. 그럼 주기를 만드는 그 X값들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럼 길이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분의 25파이 마이너스 8분의 5파이를 해주면 되니까 얘는 8분의 20파이고요. 약분 치면은 4로 할 수 있으니까 2분의 5파이 이렇게 될 거야. 되겠지? 그럼 얘가 주기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최대를 보니까 최대는 3이고요. 최소를 보니까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식들을 알고 있어야지 최대 최소 주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야. y는 a의 이번에 코사인을 한번 써볼까? 자,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주기부터 생각을 하면은 주기에 관여하는 거는 여기에서 b밖에 없었지? 자, 그러면은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눠주면은 주기가 되겠다 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가 있고요. 최대를 m이라고 하고 최소를 스몰 m이라고 하자. 그럼 최대라는 거는 절대값 a 플러스 d고 최소라는 거는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이걸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최대랑 최소를 더했을 때 뭘 구해낼 수 있냐? 2d를 구할 수 있고요. 자, 빼요.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은 자, 2배의 절대값 a를 알 수가 있어. 자, 이런 공식들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보자. 첫 번째 주기야. 자, 우리가 주기를 구해놨는데 주기는 2분의 5파이라고 구해놨어. 근데 여기서 일단 주기에 관여하는 거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b가 주기에 관여하겠죠. 그럼 써줄게요, 공식. 그러면은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누면 되니까 파이 으악 날아가고, 자, 넘겨줄게요. 절대값 b라는 거는 5분의 4 이렇게 딱 쓰면 되고, b는 0보다 크다고 했어. 따라서 b는 5분의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우리가 왼쪽에서 구해놨는데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두 개를 더하면은 d의 값을 알 수 있고 빼면은 절대값 a의 값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더해볼게요. 여기 있는 공식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봅시다. 최대 최소가 아니지. 자, 일단 보면은 m 플러스 m인데 그럼 라지 m이라는 게 최대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3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두 개를 더 하게 되면은 얘가 2라는 걸 알 수 있는데 2는 2d랑 같아질 거야. 자, 위에서 그냥 이 식을 더하기만 하면은 바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d라는 거는 여기 d가 똑같이 있지. d라는 게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m에서 m을 빼요. 그럼 이제 3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4가 되는데 얘는 여기 a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2배의 절대값 a라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절대값 a는 2가 되고, 문제에서 그랬죠. 자, a의 값이 0보다 커요. 0보다 크니까 a는 2가 되겠다. 알 수 있겠지. 그럼 찾아낸 거를 보니까 일단 중요하게 찾아낸 것들이 자, b 알고 d 알고 a 알았어. 세 개의 값을 아니까 우리 여기 식에다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될 거야. y는요 a2였으니까 2의 코사인 b가 5분의 4고요. x-c에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주어진 식이 되겠지. 그럼 우리가 미지수가 한 개니까 식을 하나만 찾으면 이제 이 c를 구해낼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딱 보이는 게 1일 때가 다 보이잖아. y절편이 보여요. 자, 그러니까 0,1이 여기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위의 점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네, 대입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대입을 해요. 그럼 1이라는 게 2의 코사인 마이너스 5분의 4c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1이 삭제가 되니까 얘도 그냥 약분되겠지. 따라서 코사인 마이너스 5분의 4c는요 0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그럼 c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범위를 볼게. 얘들아, 이 문제 되게 복잡하거든. c의 범위가 0부터 파이 사이에요. 자, 우리는 마이너스 5분의 4c의 범위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를 다 곱해줄게.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c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5분의 4c를 여기랑 여기 둘 다 곱해주는 거야. 왼쪽은 그냥 0이고요. 부등호방이 바뀌겠지. 자, 부등호방이 바뀌니까 0을 오른쪽에 써줍시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c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이래도 되겠니? 네, 여기까지 구해졌어요. 자, 천천히 봅시다. 근데 얘들아, 하나 쌤이 좀 놓친 게 있는데 하나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코사인인데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 코사인이란 건 근데 그렇지 않니? 코사인이라는 건 사실 우함수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도 갖다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쓸게. 코사인의 사실 이제 마이너스 5분의 4c라고 썼지만 코사인의 5분의 4c가 그냥 0이라고 해도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은 코사인이 우함수이기 때문에 자,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5분의 4를 똑같이 곱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5분의 4c 빨간색으로 쓸까?
그러면은 5분의 4c라는 게 0 그대로 쓰시고 5분의 4 파이 이렇게 쓰자. 5분의 4 파이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코사인 값이라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갈 건데 0이 돼야 돼. 근데 이 범위는 0부터 5분의 4파이까지야. 그러니까 여기는 5분의 4파이니까 30도를 대입을 해주면은, 다시지. 180도를 대입해주면은, 갑자기 계산이 안 되죠? 자, 천천히 합시다. 그럼 이 범위에서 코사인 값이 0이 되려면 코사인 x는 뭐가 될까 생각하면은 이 값이 그냥 파이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 파이가 아니고 2분의 파이. 그럼 코사인의 2분의 파이는 0이 되는 건 맞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찾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써주면은, 자, 5분의 4의 c라는 게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자, 넘겨줘요. 자, c라는 거는 5분의 4에다 2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니까, 얘는 8분의 5 파이가 될 거야. 되게 힘들었지? 자, 그래서 이제 c라는 것까지 찾았어.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보니까 a, b, c, d 4개의 곱을 구하고 있지? 보니까요, a는 여기에서 2라 그랬고, b는 5분의 4, c는 여기 있지. 8분의 5 파이, d는 1이었어. 그래서 4개를 다 곱해주시면은 1. 약분, 의학, 약분, 이렇게 없어지니까 파이가 남지. 그래서 파이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17번은 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합니다. 18번 x에 대한 이체 방정식이 두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일 때 상수 a 값을 모두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고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렇게 한 방에 탁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두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파랑 베타 자리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써볼게요. 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요, 자, 여기서 바로 쓰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 개수니까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을 보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는 공식이 있어. 어떤 공식이 있냐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해주고 제곱해줘요. 그럼 여기 식에서 뭘 얻어낼 수 있냐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2배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a 제곱이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은 그냥 1로 쓸 수 있잖아. 1로 바로 쓸게요. 얘를 1로 탁 쓸 수가 있으니까 1로 이렇게 써줄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a제곱이래. 자, 위쪽에 대입을 해. 1 마이너스 2배 a제곱은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3의 a제곱이 1이니까 a제곱은 3분의 1이에요. 따라서 a는 루트 3분의 1이던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될 것인데, 자, 보면은 우리가 유리화까지 시켜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a는 3분의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9번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것도 우리가 상학함수 관계를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 사인에 이렇게 보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아지거든. 자,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풀기가 수월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안쪽에 있는 이 둘의 관계는 뭐냐면요, 이 둘의 관계는 합했을 때,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그러니까 90도가 됐을 때 항상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직각삼각형만 한번 만들어봐. 자, 직관적으로 보면 이래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얘가 A고 B고 C라고 보자. 이게 세타야. 자, 그럼 우리가 일단 봤을 때, 자,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B변분의 밑변이니까 C분의 A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각을 다시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는 180도니까 여기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 그러면은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해보면은 얘는 빗변이 여기가 되고 높이가 여기가 되는 거잖아. 자, C분의 A가 되니까 사실 같아진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합이 2분의 파이인 관계가 있을 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9번을 우리가 써볼 건데, 우리가 얘를 하나씩 이렇게 한번 써보자. 사인 제곱의 1도 플러스 사인 제곱의 2도 이렇게 쭉쭉쭉 계속 쓰는 건데, 자, 규칙성을 볼 건데, 사인 제곱의 44도까지 더한다고 볼게요. 그럼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사인 제곱의, 보자. 사인 제곱의 45도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더해지는 게요. 또 더해지는 게 사인의 제곱의 46도가 있는 거지. 계속 더하는데, 쭉쭉쭉 더해서, 그러면은 어디까지 있냐? 사인 제곱에 자 88도 이렇게 있고요. 맨 마지막에 사인 제곱에 89까지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식을 그냥 쭉 나열을 해서 쓴 건데 첫 번째부터 44번째까지는 위에 쓰고 가운데 45도 그 다음에 46번째부터 88번째까지는 이렇게 뒤에 써준 거예요. 그럼 얘들아 왼쪽에 있는 이 공식에 의해서 사실 밑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거든. 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바꿀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 코사인의 제곱에 46도인데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거니까 합이 90도가 되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44도가 되고요. 쭉쭉쭉 더하는데 얘도 코사인으로 바꿨지.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에 2도가 되고 플러스 코사인 제곱에 1도가 될 거야. 근데 보면은 여기 봐봐. 그럼 사인 제곱의 1이랑 코사인 제곱의 1이야. 이거 두 개 더하면 몇이야? 그럼 두 개 더하면은 이 값이 1이 돼요. 마찬가지죠. 사인 제곱의 2랑 코사인 제곱의 2야. 이거 더하면 뭐가 돼요? 1이 돼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잖아. 그럼 쭉쭉쭉 더해서 다 1인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44도 44도 여기도 더해도 1이 될 거야. 이게 총 몇 개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4개잖아. 그러니까 1이 이렇게 더해지는데 이게 총 44개 있는 거야. 플러스 사인 제곱의 45도인데 사인의 45도가 2분의 루트 2예요. 이거 전체 제곱해주면 되겠지. 자, 이거 전체는 44개 이렇게 되겠지. 하나씩 쓰면 이렇게 됩니다. 44개 곱하기 1을 해주시고요. 제곱하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얘는 2분의 88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니까 2분의 89. 2분의 89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잘 알아야 되겠죠. 20번 범위가 이렇게 될 때 부등식을 푸세요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이것도 왼쪽에 수학적 기술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은 경계부터 체크하는 거야. 경계부터 체크. 자, 우리는 사실 부등식을 풀고 있지만 같다고 생각하고 코사인이랑 사인이 같은 것부터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천천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코사인 x는 사인 x인 이 x를 먼저 구해보자. 코사인을 넘겨요. 그러면은 코사인 x분의 사인 x. 자, 이게 1이 되는 건데, 근데 얘는 바로 탄젠트 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탄젠트 x가 1인 걸 찾는 거니까 사실 그래. 자, x가 특수각부터 찾아. 탄젠트 x가 1이 되는 특수각 x는요, 4분의 파이, 45도가 있을 거야. 근데 탄젠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주기가 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파이를 더해요. 그럼 이제 4분의 5파이도 정답이 되겠지. 자, 그러면 사실 경계가 되는 게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경계부터 체크를 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부등호 대신에 등호,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경계값인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를 찾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가지고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프 그려볼게요. 좀 크게 그려보자. 자, 보면 이제 사인부터 먼저 그리면요. 사인,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냥 코사인 보자. 자, 코사인을 그릴 건데,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하지. 코사인, 그 다음 코사인, 그 다음 코사인, 그 다음 코사인 이렇게 될 거야. 자, 값들 하나씩 이렇게 챙겨주면요. 위에 좀 올라갔네. 네. 얘를 좀 이렇게 그려주자. 네.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도 네, 이런 식으로 해줘서 자, 1이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파이고요. 얘가 2파인데 2파이는 포함이 안 되지.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일단 같아지는 포인트. 일단 경계부터 체크하는 거를 그래프에서도 확인해 주면은 사실 같아지는 포인트가 여기랑 여기가 된다는 건데, 자, 그 값을 방금 우리가 4분의 파이와 그다음 여기가 4분의 5파이인 걸 알았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게 코사인보다 사인이 위에 있는 값을 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코사인이 사인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요. 자, 여기에는 이 범위가 되고
x로 얘기해주면 x가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 이 사이가 되겠지. 자, 등호가 붙어있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x의 범위들, 여기 범위 있는 x의 범위들 써주면 되니까 x는요 4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보다 작습니다.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계부터 체크하는 태도. 부등식일 때에도 우리가 경계부터 체크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직접 그래프 그려서 이제 범위를 확인한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 안녕.